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 193개국 중 무려 188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여권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세계 여권 파워 랭킹 상위권을 차지하는 한국 여권 한 장이 몽골 소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꿈과 기회의 열쇠가 된 여권의 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몽골 울란바토르의 작은 방 창밖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혹독한 겨울, 두꺼운 담요를 몸에 감고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멀리 지나가는 비행기 한 대가 하늘에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죠. 언젠간 하늘을 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비행기는 두렵지만 그곳엔 꿈이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품어왔던 저의 꿈은 승무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울란바토르 외곽의 작은 마을이었어요. 우리 집은 중심가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고 겨울이면 눈 때문에 길이 막혀 오도 가도 못하는 날이 많았죠. 그런 폐쇄된 공간에서 저는 항상 더 넓은 세상을 꿈꿨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어요. 특히 여자아이들은 일찍 결혼하거나 가게에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어요. TV에서 본 세계를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는 제가 왜 하필 승무원을 꿈꿨을까요? 16생일날 아버지가 선물해주신 작은 TV에서 우연히 본 다큐멘터리가 계기였습니다. 세련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들이 자유롭게 세계를 누비는 모습이 저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단정한 모습,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 무엇보다 하늘을 집 삼아 사는 듯한 자유로운 삶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엄마는 제가 승무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처음엔 웃으셨어요. 네가 비행기도 타본 적 없는데 어떻게 승무원이 되겠다는 거니?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엄마도 나중엔 제 진심을 알아주셨어요. 매일같이 언어 공부를 했어요. 우선 영어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 있던 낡은 영어 교재로 기초를 다지고 라디오에서 나오는 영어 방송을 녹음해 계속 들었죠. 그리고 한국 드라마가 몽골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서 저는 한국어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러시아어는 몽골에서 중요한 외국어였기에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시간이 넘는 공부가 때로는 지치게 했지만 꿈이라는 불빛이 저를 계속 밀어주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영어 단어 50개를 외우고 학교 다녀와서는 한국어 문법을 공부하고 밤에는 러시아어 발음을 연습했죠.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도 병행했어요. 학교가 끝나면 근처 마트에서 저녁 9시까지 일했고 주말엔 관광객들을 위한 번역 일을 찾아 했습니다. 번 돈은 대부분 어학학원비와 승무원 자격증 준비를 위해 저축했죠. 몽골에서 승무원이 되려면 특별한 자격증이 필요했어요. 항공안전, 응급처치, 고객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야 했죠. 비싼 수업료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매달 조금씩 모아 결국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저는 몽골항공의 국내선 승무원 모집에 지원했고 운 좋게도 1차 서류 전형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면접에서 저의 영어 실력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결국 탈락했죠. 그 실패가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탈락 후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특히 영어 회화에 집중했죠. 울란바토르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말을 걸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창피하고 두려웠지만 곧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6개월 후 아시아나 항공에서 몽골 인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시아나 항공 연수생 모집 공고를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몽골 내 항공사가 아닌 한국의 국제적인 항공사라니. 이건 그야말로 꿈의 기회였죠. 지원서를 작성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동영상 인터뷰까지 준비했죠. 밤새 대본을 쓰고 연습했어요. 한국어 발음이 어색하지 않도록 수십 번 녹음하고 들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 중에서 저는 운 좋게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트 아르바이트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고 기쁨의 소리를 질렀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죠.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2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위해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인천행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의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 발을 딛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게 내 꿈의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창밖으로 보이는 몽골의 광활한 대지가 점점 작아지는 걸 보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은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시설, 한국 문화체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전문 교육까지. 매일이 새로운 경험과 배움으로 가득했죠. 한국에서 처음 맛본 비빔밥, 처음 입어본 한복, 처음 들어본 K-POP 라이브 공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설렜어요. 특히 다른 연수생들과 함께한 시간은 잊을 수 없죠.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줬어요. 그러나 2주간의 짧은 연수 프로그램이 끝난 후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연수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정식 승무원 면접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저는 운 좋게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간 후 저는 6개월 동안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어와 영어 실력을 더 키우고 면접 예상 질문을 준비하며 밤을 새웠죠. 그리고 마침내 면접 일정이 확정되었고 다시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입국장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몽골 출국은 무사히 했는데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이유도 설명 없이 여권을 돌려주며 돌아가라는 말만 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저는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담당자는 제가 단기 방문 목적으로 비자를 받았는데 면접을 보러 온 것이 취업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냥 거부당했어요. 그동안의 노력과 꿈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연수 때 친해졌고 같은 면접을 보러 온 한국 친구 유리는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미소와 함께 바로 통과했던 거예요. 유리는 저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면접을 보러 왔고 같은 항공사에 지원했죠. 그런데 여권 하나 차이로 그녀는 통과하고 저는 거부당했어요. 그 순간 느꼈죠. 여권이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라는 것을. 그 순간 처음으로 여권의 힘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기회와 자유를 결정짓는 열쇠였어요. 한국 여권 소지자는 전 세계 193개국 중 무려 188개국을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반면 몽골 여권으로는 겨우 42개국만 무비자 방문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 여권을 갖고 싶다. 단순히 국적이 아니라 기회로 가는 열쇠니까. 몽골로 돌아온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가 귀화까지 목표로 삼기로 한 거예요. 5년간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면 영주권을 얻을 수 있고 그 후 귀화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꿈일지도 모르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귀화라는 말은 처음엔 조금 두렵게 느껴졌어요. 내 뿌리를 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점점 생각이 바뀌었죠. 귀화는 내 정체성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넓은 가능성을 여는 것이라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울란바토르 시내로 이사했습니다. 중심가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야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회화가 아닌 한국 문화와 역사,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목표로 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저에게 한국 신문을 읽고 요약하는 숙제를 매일 내주셨어요. 처음엔 너무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뉴스를 통해 한국 사회 이슈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것이 나중에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되었어요. 한국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이력서를 수십 개 작성했습니다. 대부분은 답장조차 오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유리와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외국인을 채용하는지, 어떤 자격증이 유용한지 알려주었죠. 유리 덕분에 한국의 이중언어 교사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됐어요. 몽골어와 한국어를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죠. 승무원의 꿈을 잠시 미루더라도 한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이중언어 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하기 위해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6급을 목표로 했습니다. 당시 제 실력은 겨우 3급 정도였기에 엄청난 도전이었죠. 아침 5시에 일어나 2시간 공부하고 버스 정류장에서 8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다시 4시간 공부했어요. 토요일엔 도서관에서 12시간씩 앉아 있었고 일요일에는 한국 드라마를 문법 공부 삼아봤죠. 밤늦게까지 버스 정류장에서 일하고 그 후에도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때로는 손이 얼어붙고 눈이 감길 정도로 피곤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울란바토르의 겨울은 가혹했고
버스 정류장은 바람막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영하 30도의 추위를 그대로 맞아야 했습니다. 추워서 손가락이 꽁꽁 얼어 펜을 제대로 쥘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땐 장갑을 끼고 공부했죠.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니까요. 문화 차이에 외로워 울기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며 발음과 표현을 익혔고, 특히 응답하라 1988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드라마 속 가족들의 따뜻한 대화를 들으며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따뜻한 공동체에 속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먼 타국에서 홀로 생활하게 될 텐데 그런 소속감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죠. 온라인으로 계속 연락하던 유리는 제게 한국 회사들의 채용 정보를 보내주었고 비자 신청 과정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녀의 격려가 있었기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힘들지만 한국은 노력한 만큼 보답해주는 나라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8개월 동안 공부한 끝에 저는 TOPIK 6급을 취득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이중언어 교사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이중언어 교사 프로그램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몽골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에 들어섰어요. 면접관들은 제 한국어 실력과 교육 경험에 대해 물었어요. 특히 아이들을 가르친 경험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질문하셨죠. 다행히 몽골에서 주말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2주 후 합격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E-2 비자 회화 지도를 받아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합법적인 취업 비자였기에 입국 거부 같은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비자를 받아든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갈 수 있구나. 첫 번째 시도에 실패가 있었기에 이 성공이 더 값지게 느껴졌죠. 1년 후 드디어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이미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입국 심사대에 섰지만 이번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했기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순간 유리가 달려와 절 안아줬어요. 우리 둘 다 울면서 웃고 있었죠. 그 순간 느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몽골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사로 2년간 일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몽골 전통 의상인 대를 소개하고 몽골 음식을 만들어 나누고 몽골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일은 정말 보람찼어요. 동시에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음식, 대중교통, 사람들의 행동 방식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생활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김치를 직접 담가 먹기도 하고 한국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명절에는 전통 음식도 배워 만들었어요. 그러나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은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도 즐거웠지만 하늘을 나는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2년 계약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도전했습니다. 유리의 도움으로 저는 대한항공 승무원 시험에 지원했고 면접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2년 생활이 제 한국어 실력과 문화 이해도를 크게 향상시켰기에 이번에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난 수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몽골의 작은 방에서 꿈을 키우던 소녀가 이제는 한국의 대표 항공사 면접장에 당당히 서 있다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감정을 추스르고 당당하게 면접에 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건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이 나에게 준 기회의 증표였거든요. 모든 고난과 역경, 눈물과 노력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느꼈죠. 드디어 저의 첫 비행날이 왔습니다. 이번엔 승객이 아닌 승무원으로서 인천공항을 당당히 걸어갔어요. 출국장에서 여권을 내밀자 직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무원님. 그 순간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몇 년 전 같은 자리에 있던 제가 생각났어요. 그때는 떨며 입국이 거부됐던 자리였죠. 이제는 내가 이 공항의 승무원이 되다니. 그 짧은 한마디에 저는 울컥했어요. 그토록 넘지 못했던 출입국 장벽을 이제 당당히 넘고 있었으니까요. 첫 비행은 인천에서 홍콩까지였어요.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감각이 예민해졌어요. 승객들의 표정, 객실의 냄새, 안내방송의 울림까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죠.
승무원 교육에서 배운 대로 저는 미소와 함께 승객들을 맞이했습니다. 한국어, 영어, 그리고 몇몇 중국 승객들을 위해 간단한 중국어 인사말도 준비했죠. 과거에 그토록 배우고 싶었던 언어들을 이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 기내 안전 시연을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을 때 잠시 얼어붙은 것 같았죠. 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교육받은 대로 천천히 시연을 시작했어요. 끝나고 보니 생각보다 잘 해냈더라고요. 첫 비행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어요. 음료 카트를 밀다가 승객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고 안내방송에서 단어 몇 개를 더듬기도 했죠. 하지만 팀원들의 따뜻한 격려와 이해 덕분에 금방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선배 승무원들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모든 승무원은 첫 비행에서 실수한다고요. 그 말에 큰 위안을 얻었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계속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가짐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승객들에게 한국의 비빔밥을 내밀며 저는 생각했어요. 처음엔 두려웠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제 삶이에요. 한국 여권을 통해 열린 이 인생이 너무 고맙고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닌 제 삶 전체를 바꿔놓은 열쇠였으니까요. 가끔은 기내에서 몽골 승객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저는 과거의 제 모습을 봅니다. 낯선 나라에 대한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빛,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갈망까지. 몽골에서 오셨네요. 차이 바이나 사인 바이누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제가 몽골어로 인사하면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함께 번집니다. 그런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보람찬 시간입니다.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몽골어를 하다니 놀랍네요. 라고 말하는 승객들에게 저는 미소로 답합니다. 저는 몽골에서 왔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제 집이죠. 승객들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몽골에서 온 아냐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한국 여권을 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제가 처음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노선을 비행했을 때였어요.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비행이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기 전 저는 기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도착하겠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3시 20분, 날씨는 화창하고 온도는 영상 5도입니다. 한국어, 영어에 이어 몽골어로 방송을 했을 때 승객들의 반응은 잊을 수 없었어요. 몽골인 승객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고 몇몇은 박수까지 쳐주셨죠. 비행이 끝나고 한 몽골인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네가 자랑스럽구나. 우리 아이들에게 너 같은 롤모델이 필요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여정이 단순히 개인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몽골의 어린 소녀들이 저를 보며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큰 성취일 것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대한항공의 경력 승무원이 되었습니다. 아시아 노선을 주로 담당하고 있으며 몽골과 한국을 잇는 특별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영주권도 취득했고 2년 후면 귀화 신청 자격도 갖추게 됩니다. 한국은 저에게 나라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앞으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 사람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알리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몽골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몽골의 학교에 기부금을 모아 작은 도서관을 열기도 했습니다. 한국 책과 몽골 책이 함께 꽂혀 있는 그 공간이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성취 중 하나입니다. 가끔 울란바토르의 하늘을 날 때면 그 아래 어딘가에 꿈을 품은 소녀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에게 제가 했던 것처럼 꿈은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한국에서의 생활도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된장찌개를 직접 끓일 줄 알고 김장도 함께 담그며 추석과 설에는 고향에 내려가 시부모님 제가 결혼을 했다면 그랬을 분들을 뵙는 상상도 해봅니다. 한국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느껴요. 그러면서도 몽골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집에서는 몽골 음악을 듣고 주말에는 몽골 음식을 요리하죠.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고 믿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저무는 하늘을 바라볼 때면 그 안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몽골의 작은 방에서 꾸었던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수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여는 기회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던 작은 여권 한 권이 누군가에겐 꿈이고 희망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인천공항을 처음 방문했을 때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나 외국인 친구들이 한국 공항에서 놀라워했던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